자, 이거 93쪽 이 문제들 9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앞에 있는 거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분해라고 하는 개념을 넣었죠. 그래서 철 분자가 철원자로, 철원자는 원자핵 전자로 이렇게 식으로 됐잖아. 그 분해의 개념을 복습이야. 저번 주에 했던 거. 분해 개념을 더 근본적인 거 되돌리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게 정말 근본적인 물질이라고 본다면 환원으로 돌려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엔 그 환원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존재론적 환원 개념으로 들어갔거든요. 부분 전체 관계에서 전체가 부분과 무언가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잘 활용했더니 과학연구에서 참 기가 막힌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물어봐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 같은 것도 이런 정신적인 존재가 물질로 환원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존재론적 환원주의자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누가 뭐래요? 이원론자가 그래 내가 한번 설명해 주지 해서 뭐래요? 정신과 물질은 별개로 존재하니까 환원 자체가 불가능해 했더니 그렇군요. 근데 다시 질문한 사람이 밝혀낸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들을 이제 자연적인 현상으로 바꿔버리니까 이원론의 개념이 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난 모르겠다 했더니 유물론자가 그렇다면 내가 설명해 주지 해서 나오는 게 네 번째 단락부터인 거죠. 그럼 이 글은 네 번째 단락부터가 핵심이니까 거기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 차원도 있고 니네 이해를 돕는 차원도 있고요. 네 번째 단락부터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유물론에서는 어쨌든 지금 질문은 뭐예요? 정신적 존재가 과연 물질로 환원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원론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고요. 유물론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자, 유물론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거기 있는 대로 모든 것은 다 물질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본단 말이죠. 이게 전제예요. 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든 건 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이러한 유물론의 입장과 존재론적 환원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게 되면 그래서 앞에 있는 두 번째 단락 얘기를 활용합시다. 존재론적 환원의 입장 요거는 이 문단에 있는 거 요거랑 다 수용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적 존재는 물질로 환원이 되더라.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야. 일단 기본 전제가 다 물질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라면 무조건 환원이 될 겁니다. 다 물질이니까, 싹 다 물질이니까, 싹 다 물질이기도 하고요. 요 바탕을 따라가는 거니까 요게 성립이 돼요. 근데 미리 얘기합시다. 거꾸로 가는 건 뭐죠?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책에는 없지만 이따가 또 써먹을 거야. 이렇게 전진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갈려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지난번에 표시했을 거야. 정신적 속성이 궁극적으로 물질적 속성 환원될 것이라고 믿는 입장 여기에 빠진 거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말 집어 들어가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정리를 한다면 견해는 크게 두 가지. 동그라미 1번 모든 정신적 존재는 물질로 환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언젠진 몰라. 근데 최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만 세계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뿐인 건 맞지만 우리 두뇌와 같이 특정한 물질이 가질 수 있는 추론 능력 같은 정신적인 속성은 안 된다. 그래서 특정한 물질이 갖는 정신적 속성은 불가능.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사람의 추론 능력
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얘기. 불가능. 가능과 불가능. 그래서 요게 뒤에 나오는 니네 기억이고요. 요게 뒤에 나오는 니은이고요. 요게 존재자의 수준. 그리고 속성 수준에서 다 변환이 된다. 환원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는 존재자의 수준에서만 환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존재자가 뭐냐? 헷갈리니까 더 쉽게 그냥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사람, 아니면 물, 산, 분필 다 그냥 있으면 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이야기한 다음에 니네 반에서는 수불석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역지사지랑 다른 반 수업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예시가 나와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좀 더 이해를 되도록 합시다. 니네 중에 혹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읽어본 사람, 지금이든 좀 더 후든, 내용 안 물어볼게요. 또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 둘, 셋, 또 셋, 넷. 이거 메리 셸리가 쓴 거고요. 꽤 됐어. 한 300년, 400년 이제 가까이 돼요. 최초의 SF 소설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존재론에 관한 이런 내용 담겨 있는 건데, 프랑켄슈타인은 어떻게 생겼죠? 가장 큰 특징은 머리에 못이 박혀지. 근데 그냥 못이 아니라 약간 나사목 같은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안 본 사람들도 프랑켄슈타인 다 알아요. 마크 아닙니다. 발이 달라요. 비슷해요. 우짜 프랑켄슈타인. 근데 프랑켄슈타인 처음에 보면, 처음에 한두 장 넘기면 비가 오는 상황에서 거기 박사가 어떻게 해요? 공동묘지에 가서 비가 막 오는데 몰래 무덤을 파서 팔 하나 떼오고, 톱질해서 팔 하나 떼오고, 다리 떼오고, 몸통 떼오고, 마지막으로 야 쓸만한 목 하나 구해서 목 떼오고. 그래서 자기 작업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단 꼬매죠. 사실은 귀, 코 다 꼬매기 때문에 그 더 약간 흉악한 모습 나오는데 이렇게 꼬맨단 말이야. 지금 간략하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불어 넣어야지. 그래서 못을 박아놨잖아. 자기 연구소에 피뢰침이 있고 그날 번개 막 천둥번개 막 꽈라는 꽝 치거든요. 버벅 오면 이게 이렇게 돼서 전원을 올리니까 얘가 눈을 번쩍 뜨지. 처음에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기억나냐? 읽은 사람들? 깨어났을 때 처음 한 말? 응애 은 건 아니고. 뭐라는지 기억나요? 혹시 본 사람? 기억나냐? 잘 안 나죠? 비슷한 맥락인데 난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대충 이런 얘기야. 얘가 깨더니 옆에 박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나는 누군가, 이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만약에 얘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정말로 몸 형태만 인간이라면, 물론 이렇게 깨어나는 것도 말도 안 돼. 심장이나 폐 같은 거 기능은 못할 거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깨어났다 치고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으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볼게요. 자, 질문. 이 박사는 요 입장이에요? 요 입장이에요? 1이에요? 2예요? 어느 입장에 가까울까? 명확히 몰라도 그냥 느낌상 맞춰봐도 돼. 이 박사는 1번일까? 2번일까? 1번일 것 같죠? 그럼 니네가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야. 1번이라고 보는 입장의 상당수는 정확히 몰라도 요거랑 뭔가 관련이 있을 거란 말이지. 자, 다른 예시 하나 또 들어줄게요. 이것도 가끔 신문에 나는데,
A라는 사람이 안타까운 일로 뇌사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심장도 주고 신장도 주고 하나씩 간도 주고 각막도 주어서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보게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B, C, D, E, F, G가 새로운 삶을 산다고 치자고.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거 꽤 많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공여자의 정보를 알려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알아서 뭐 하려고 그냥 누군가 줬다 이러고 끝나는데, 자 이제 B가 길을 막 걸어가는데 H라는 사람을 봐요. 만난 것도 아니야. 그냥 봐. 근데 굉장히 낯익어. 그래서 따라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우연히 알게 돼서 말 걸고 하다가 둘이 사귀게 돼.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한테 신병을 받았어. 그러더니 느낌이 쎄해요. 막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둘이 사귀는 사이였더라. 이런 거 꽤 있거든요. 신문 기사에서도. 그리고 나머지들도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다 없던 취미가 생기고 다 똑같은 취미가 생기더라. 그러는 일이 종종 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하는 기억 세포가 우리 몸의 장기에 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진짜 있는 거야. 신문도 가끔 나니까. 입증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견해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심장을 갈아 꼈더니 나한테 새로운 기억이 들어와. 이 여자에 대한, 이 남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 1일까요? 2일까요? 어느 쪽 가깝냐? 1에 가까워요? 2에 가까워요? 잘 판단해봐. 가능해. 할 수 있어요. 못 보던 사람 보고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난 누군지도 몰라. 근데 막 생겨. 첫눈에 반한 게 아니야. 1일까요? 2일까요? 1인 거 같죠? 근데 만약에 심장이든 간이든 이식 수술했을 때 그냥 건전지 갈아 끼듯이 갈아 끼는 거라고 본다면 그건 2인 거고, 이 맥락은 1번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1과 2의 차이점이 뭐냐면 1은 다 가는 거예요. 다. 요것만 가는 게 아니고 싹 다 가요. 어디로? 물질로. 얘는 얘만 가는 거야. 뭐가 못 가요? 얘는 못 가요. 그럼 니네가 궁금해야 되는 건, 그렇다면 요건 뭐죠? 지금 책에서는 추론 능력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1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환원된다고 보는 거고, 2는 특정한 어떤 정신적인 속성은 환원이 안 된다고 보는 거라고. 그게 아까 프랑켄슈타인의 박사였고, 지금 장기를 이식했을 때 기억도 간다고 보는 게 1번입니다. 예를 들어 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책 볼게요. 네 번째 단락이 어디를 보느냐면, 예를 들어 거기 볼게. 중간쯤에. 화학자와 물리학자는 화학에서 다루는 물질들이 궁극적으로 물리학에서 다루는 보다 미세한 물질로 환원되는 동의한다.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철 원자가 원자핵과 원자로 나뉜다, 전자로 나뉜다, 이런 거 다 동의하는데, 모든 화학적 용매는 전자와 원자핵 구성되어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몇몇은요, 특수한 종류의 물리계가 화학적 정의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등장하는 창발적 속성은 물리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거 있죠? 특정한 물질이 갖는 정신적인 속성을 다른 말로 하면 창발적 속성이에요. 그럼 창발적 속성이 뭐냐? 지금 책에서 뭐라 그랬죠? 특정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걸 창발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특정 조건에서만 나타나는 거니까 원래 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예를 들면 추론 능력. 이거는 누구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인간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게 생기는 거. 선생님,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개도 추론 능력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확인은 안 되잖아. 그럼 더 내려갈까요? 귀뚜라미는요? 귀뚜라미는 추론 능력이 있을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더 내려갈까요? 아메바는요. 적어도 아메바는 없겠지. 얘는 세포가 하나짜리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 가면 출원 능력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고등 생명체의 고유한 속성이고 고등 생명체로 태어난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걸 생명체로 볼 수 있을까? 사실 그 프랑켄슈타인 되게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는 얘기야. 그래서 니네가 약간 철학적으로 이 지문을 접근하려면 이 지문과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엮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확장도 되는 거고요. 자기 조절성은 비평행선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93쪽의 밑에서 6번째 줄까지는 됐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글이 좋아요. 좀 어렵긴 한데 니네한테 새로운 지식도 주고 충분히 이해도 가능해요. 쉽진 않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 2번을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역과 니은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부터 할게요. 자, 맨 처음 거 볼게요. 수소와 질소가 결합해 나타낸 현상의 암모니아 냄새는 A는 암모니아 냄새예요. 암모니아 냄새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수소, 질소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거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견도 못해. 이 둘이 만나면 뭐가 생길 것이라고 예견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상온에서 질소, 수소가 직접 반응해야만 나타난다. 뭐뭐 해야만 나타난다라고 했으니 수소에 질소에 원래 없었고 그 다음에 예견도 안 되고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 특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암모니아 냄새는 뭐예요? 바로 창발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A는 창발적 속성입니다. 그거를 찾는 게 지금 여기서 쉽지 않아. 써볼게요. 요거를 그래서 창발적 속성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입장, 기억의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다 환원이야. 2번 동그라미 2번 니은의 입장에서는 이건 적어도 창발적 속성이니까 환원이 안 돼 라고 얘기할 거라고. 자, B를 보세요. B에 있는 신경세포는 수십억 개가 모여서 머리에서 회로망을 구성한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부분. 이거는 전체. 그 다음에 사람이 학습을 하면 이것도 뭐죠? 학습을 하면 조건을 붙여요. 학습을 하면 회로막의 강화 새롭게 구성 과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죠? 이렇게 하면 기억이 된대요. 조건 붙고요. 자발적으로 그런 얘기 있으니 B에서 이어지는 기억이 바로 창발적 속성이에요. 니네 이 문제가 까다로운 거는요. A하고 B하고 밑줄을 쳐놨는데 A는 A 자체가 창발적 속성이고요. 그 니은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B에 있는 신경세포는 그게 창발적 속성이 아니고 창발적 속성으로 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뭐예요? 기억. 이게 창발적 속성. 그러니까 똑같아. 동그라미 1번의 입장에서는 기억 같은 거 굳이 따지지 않고 다 환원될 거라고 보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의 입장에서는 그래 요거는 환원이 안 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왜 선생님 동그라미 1번, 2번 하나요? 다른 반 얘기했더니 기억, 니은 헷갈리더라고.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죠? 기억 확실하게 발음을 해야 되고. 자, 1번 볼게요. 기억의 입장에서는 동그라미 1번의 입장에서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세포는 물질이에요. 더 내려갈 수 있죠. 세포막, 세포벽, 세포핵 이런 식으로 가능해. 2번 A가 암모니아 냄새가 화학적 정리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속성이라면 창발적 속성이라면 밑에 비평형 상태에서의 자기조절성은 본문에 나온 창발적 속성이잖아. 그러니까 연결된다. 괜찮죠? 자, 3번이요. 암모니아 냄새가 지니고 있는 화학적인 성질은 동그라미 1번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환원된다고 보겠다. 당연한 얘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3번.
기역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 기역과 달리 니은, 동그라미 1번과 달리 동그라미 2번에서는 만약에 암모니아 냄새가 수소나 질소에 존재한다면, 또 예견이 가능하다면 창발적 속성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환원이 될 겁니다. 좋은 얘기예요. 5번, 동그라미 1번의 입장에서는 C가 B로 환원된다. 그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입장에서는 기역이 환원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 창발적 속성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자, 여기까지 사실은 끝내도 돼요. 그게 내가 다른 반 다 수업해봤는데 이 지문을 더 짜증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이제 93쪽의 밑에서 5번째 줄부터 때문입니다. 설명 좀 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여기서 끝나도 돼. 다른 반에서 이 뒷얘기랑 그 다음에 4번까지 설명을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아무튼 이제 볼게요.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반론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나오고요. 편의상 여기 나오는 거를 세 가지를 A, B, C라고 할게요. A는 개체주의적 입장. 그 다음에 B는 인과론. C는 양자역학적 입장. 자, 어디를 보냐면 93쪽의 밑에서 5번째 줄, 4번째 줄을 잘 봅시다. 잘 보세요. 한번 판단해봐. 존재론적 환원은 존재자의 수준과 속성 수준 모두에서 세계 전체에 대해 설명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대요. 뭐뭐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에 담긴 뉘앙스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니면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잖아. 예를 들어 인간의 염색체 구성 기본 요소 염기의 배열 순서 읽어내게 되면 인간의 다양한 형질이 발현되는 현상에 대한 근거를 그처럼 보이는 것이다. 똑같아요. 뭐뭐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잘 진짜 판단해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반론은 정확히 뭐에 대한 반론인 것 같아요? 칠판에 있는 것 중에. 개체주의적, 인과론, 인과론적, 양자역학적인 입장들이 도대체 뭘 반론하는 것이냐? 기억? 인 것 같죠? 왜? 거기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 존재자의 수준과 속성의 수준 모두에서 처럼 보이기도 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얘네들은요. 다른 색으로 할까? 파란색. 이거의 반론인 것 같이 보인단 말이야.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다음 장 넘겨볼게요. 이제 하나하나 헷갈리는 걸 얘기합시다. 개체주의 입장은요. 이들은 어떤 물질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닌 속성들과 각각 독립적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물질과 부분 속성은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은 물질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속성을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속성의 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뭔 소리예요? 예를 또 들어보자고.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니네가 3학년 5반이죠? 3학년 5반이 니네가 21명일 거예요. 그럼 3학년 5반 21명은 어떻게 여기 모이게 됐느냐? 니네가 필연적으로 모인 건 아니죠. 그리고 니네 다 각각이 정준호, 박서진, 송민곤, 이나연 등등등 해서 21명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21명들은 부속 부모는 아니야. 다 뭐죠? 부모님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 고유의 가치를 가진 각각 독립된 개체란 말이지. 그래서 니네는 어디 가서는 뭐 어디에 속할 수는 있으나 각각이 다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각이 다 세계의 중심 아니냐? 다 중심 아니냐? 나는 나의 중심이고 니네 중심이고. 그럼 왜 모여있죠 이렇게? 왜 3학년 5반에 모여있죠? 그냥 운이죠? 다 배정받은 것 뿐이잖아. 니네 6반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5반에 있지? 그냥 그렇게 모인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다 독립된 개체이고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데 그냥 5반, 6반 이런 구조에 의해서 배정된 것 뿐입니다. 1등, 2등, 3등, 4등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래야 그래도 반별 학력 격차가 커지지 않거든요. 그 이유 하나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2번이랑 3번이 사귀었다. 그러면 이 둘을 바꾸겠지? 아니면 6번하고 7번이 싸웠다. 그럼 얘랑 얘를 또 바꾸겠죠? 근데 바꿨더니 3번하고 7번이 예전에 사귄 사이더라. 그럼 또 쪼개져야 돼요?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중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다른 분도 얘기했지만 니네 아마 그 기사 본 사람 있을지도 몰라. 경기대라고 하는데 만들어낸 사례 같아요. 팀플레이를 합니다. A가 있고요. B라는 여자는 A의 여자친구. 하필 모였더니 C는 A의 전 여자친구. CC라면 그럴 수 있죠. D는 원래 대학이 좀 이래요. D는 이게 현이지. B의 전 썸남. E는 그냥 E. 이거 실제로 이럴 수 있거든. 대학에서. 워낙 대학이 좁잖아. 과목도 비슷하니까. 이거 되게 꼬이는 거 알아요? A는 누구를 봐야 돼요? 지금의 여친과 옛날 여자친구. 얘는 옛날 남자친구와 그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봐야 돼. 그 다음에 C는 이게 전 남자친구랑 전 남자친구의 지금 여자친구를 봐야 돼요. 얘는 얘죠. 전 썸녀랑 그 썸녀의 남자친구를 지금 봐야 되고요. 얘는 제일 불쌍해요. 분위기 싸할 거야. 그죠? 팀플레이 하면 다들 눈치 볼걸? 얘가 문제네요. 그쵸? 얘가 문제인 것 같아. 얘만 모르겠다 야. 얘가 문제인가? 모르겠다 야. 얘가 문제네요. 얘만 없어집시다. 자퇴. 왜 모여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니네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 이유 없이 모였다면 과연 환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가능할 것이냐 보는 게 개체주의 입장이야. 근데 설명을 할 수 있어. 근데 다시 볼게요. 94쪽 두 번째 줄. 따라서 물질과 부분들의 속성은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등등등 문제가 있다. 자, 힌트요. 본문 전체 다해서 상호작용 나오는 게 어디쯤 나올까요? 기억이 날까?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존재론적 환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쯤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 나오지. 그게 여기잖아요.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이 뭐예요? 부분과 전체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뭐가 가능해요? 이런 개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면 저기 있는 저 개체주의적 입장은요. 사실은 이 본문만 따지면 요거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럼 모두 까는 거예요? 얘도 비판이야. 왜냐하면 지금 동그라미 1번이나 2번 모두 다 저 바탕으로 오는 거라서 사실은 아까 니네 처음 얘기했을 때 A, B, C는 다 얘의 반론인 것 같다면 얘는 오히려 뒷받침일 거란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개체주의적 입장은 그게 아니라 존재론적 환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반론이란 말이에요. 이 꼬이기 시작해.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인과론적 내용 보자고. 어딨냐. 이들은 어떤 물질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로부터 환원되기 위해서는 물질 부분 속성 사이 인과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한다. 따라서 어떤 물질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사이 속성 사이 인과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그럴싸한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정이 뭐예요? 환원되려면 인과가 필요해. 근데 얘네는 인과가 없으니까 환원이 안 돼. 돌고 도는 얘기야. 이거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인과적 관계에 대한 얘기가 명확해지려면 왜 물질과 부분의 속성 사이 인과적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갑자기 인과가 나와요.
이게 헷갈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것도 있어요. 자, 마지막. 양자역학적 관계라는 하는 거는 보세요. 니네 반이 21명이지만 편의상 그냥 3명만 얘기할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누구를 써먹을까? 이번에는 조현빈이 있고 권이름도 있고 꾸벅꾸벅 자는 놈을 쓸까? 박주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니네 94쪽에 밑에 두 번째 줄에 있거든요.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독립적이지 않고 섞여 있다. 중첩 상태예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쪼개 볼게요. 조현빈부터 다 줄까? 조현빈을 다 줘요. 분리 조현빈. 그러면 요거밖에 안 남았어? 이제 박주원 나머지 줄까요? 박주원. 그럼 권이름은 어떻게? 다 뺏기고 요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중첩되니까 요 세 개 다 겹치는 부분이 갑자기 3배로 불어나지 않는 한 원래대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미네 94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오른쪽에 나와요. 각 부분들의 개별적 속성으로 환원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럴싸한데 근데 그렇다면 잘 봐. 양자역학적 입장은 뭐 반론이에요? 이건 뭐 반론이에요? 얘는 뭐 자체가 안 된대요? 환원 자체가 안 된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1문단으로 가야 돼. 혹은 2문단의 첫 줄로 가야 돼. 거기서 환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반론이 바로 양자역학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요 세 개가 뭘 반론을 펼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 차라리 요 세 개를 존재론적 환원에 대한 근본적인 반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나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 니네가 착각하기도 했잖아. 요 입장과 요 입장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치 얘네들이 요거 반론인 것처럼 보이면서 알고 봤더니 얘는 존재론적 환원에 대한 반론, 얘는 환원 자체에 대한 반론, 얘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꼬입니다. 여기까지가 인문술 9번. 그러니까 그 A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좋아. 지문도 좋고요. 백렬지식 따는 것에 도움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렵습니다.